예, 오늘은 단연 이 얘기입니다. 어젯밤 하르그섬 내 군사시설 공습으로 마치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정점을 찍더니 불과 오늘 아침 88분을 앞두고 38일 만에 전격적인 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 세계가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겠죠. 저희가 오늘은 사실상의 특집으로요. 저희 시티라이브 시작 이래 처음으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미국-이란 전쟁 휴전 얘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카이로 특파원을 지낸 동아일보의 이면석 팀장, 그리고 제 바로 옆에는 중동 전문가인 구기현 교수, 그리고 제 왼쪽에는 미국 출신의 조셉 대표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언급을 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화두가 떴어요. 첫 번째 키워드. 누가 이겼나? 이면석 팀장. 카이로 특파원을 지내서 중동 정세에 꽤 밝고 지금 중동 언론들의 움직임도 궁금한데 도대체 누가 이겼다? 이란은 본인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벽하고 완전한 자신의 승리, 예. 이란 측은 전략적 승리, 이렇게 서로 같은 합의를 두고도 다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게요. 이 협상의 2주간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협상 내용을 시작하기 협상에 앞서서 토대를 잡았을 때는 이란 측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누가 이겼냐라고 보면 협상 시작 전에서는 이란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서서 이제 전개를 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우선 이 미국 측이 이 협상 전부터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그러게요. 그리고 완전히 문명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예. 말하고 협상 시한을 설정했는데 예. 전쟁에서 유리하고 협상 시한을 설정하는 곳에서 이렇게 먼저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 전부터 이란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게 이면석 팀장. 저 화면을 보면 실제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는 목표가 탄도미사일 다 없애버려, 그리고 민중봉기를 위한 정권 교체, 핵개발 저지하는데 저 세 가지 하나 뚜렷하게 이룬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전쟁이 이란이 굳이 뭐 나쁠 거 없는, 물론 뭐 국가적으로는 많이 초토화가 됐습니다만 그런 거랑 별개로 지금 미국의 명분이 많이 죽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목표 달성 측면에서도 저기 위에서 언급했던 세 개 목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했다고 이제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예. 어제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겁니까? 전쟁 막전 마쿠를 다룬 기사인데 이 전쟁의 설계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 전쟁을 시작하면 바로 이란 신정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는데 예. 그것을 믿고 미국 측도 이제 공습에 나선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공세에 나섰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설명과 호언 장담이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좀 정신 차린 느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었다. 구기현 교수님. 네. 중동 전문가시니까 이란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오늘 알려진 보도 중에 좀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모즈타바의 쪽지 지시가 이란으로서도 휴전으로 급선회했다. 실제로 38일, 39일 이런 것도 이란으로서도 좀 꽤 의미가 있는 숫자라면서요. 먼저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정말 쪽지를 줬는지는 아직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모스타바의 쪽지로 인해서 이 휴전이 결정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쪽지 여부는 좀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휴전을 하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제 서거한 지 오늘 39일, 내일 기준으로는 40일이 됩니다. 40일이라는 의미가 남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는 40일이 예. 49제처럼 이제 불교의 49제처럼 사망일을 이제 애도하는 그런 이제 날이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하메네이는 지금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예.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휴전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그 전에는 아하. 어떤 뭐 위험에 의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는데 예. 이제 이란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저렇게 이제 애도를 할 수가 있고 예. 저 포스터는 제가 이제 IRIB라고 하는 이제 이란 국영 방송의 그 포스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에 화면에 네, 나오는 이란의 이제 수요일 오늘 기준으로 아직 저희랑 한 5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예. 오늘 오후에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있는 모든 광장에 이렇게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모여들 것이고 예. 그리고 금요일이 사실 또 그 무슬림들에게 금요일은 금요 예배라고 하면서 이제 모스크에 가서서 대규모 그런 이제 금요 예배를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수, 목, 금 3일 동안 전체적인 애도의 이제 시간을 가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애도를 통한 어떤 이제 예. 국가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목금이 아마 이란에게는 여러 의미 있는 날일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보기로는 이 날에 대해서 예. 미국과 이란 측이 그냥 혼자 아하. 이제 상상을 하기를 예. 자 이렇게 이제 휴전을 하고 이제 너희가 조금 마음 편하게 그런 예. 애도의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 교수님,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뭐 날짜까지는 미국, 이란이 어느 정도의 조율을 거쳐서 잡았다고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두 번째 핵심 주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딱 2주란 말이죠. 14일. 2주 휴전을 과연 전 세계가 다 믿어도 되는지 이게 완벽히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도 없애줬고 핵무기지 완전히 포기할 거라고 하는데 이란은 전혀 180도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엄청난 불씨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란은 사실은 핵무기까지 개발을 하지 않았고 예. 이 핵무기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그 사망하기 전에는 예. 하람 즉 그 파투아로서 아예 이제 살상 무기는 생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네, 아직까지 이 전쟁을 겪으면서 저는 만약에 이란 국민 그리고 이란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핵무기 개발의 어떤 씨앗은 그대로 두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오히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핵무기의 필요성을 오히려 이란 핵무기 정권에서 없으면 생각하지 또 꼼수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안을 보면 본인들 이란의 주장은 저 10가지 제안을 미국이 대략 받아줬기 때문에 이 파키스탄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네네. 저기 보면은 뭐 우라늄 농축 수용하고 미군도 철수하고 특히 저 핵 내용 네. 저 본질적인 부분이 아직 그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파키스탄을 만난다면 뭐 2주, 3주 언제까지 협상이 지리멸렬할지는 또 지리하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뭐 제가 알기로는 우라늄 농축을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 예. 그게 핵무기로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지금 아마 양국의 지금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서 아주 미묘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한 배경에도 호르무즈가 지금 완벽히 봉쇄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면서 팀장 이게 사실 언제부터 정확히 휴전인지 제가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도 언제 이란이 열겠다는 조치를 내린 게 단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측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예. 이란 측 아바스 아락치 외교장관은 이란군의 협조하에 운행이 허가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자유로운 통행이 아니라 조건부 통행이 얘기가 된 건데요. 예. 지금 이 협상의 근거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것을 인질로 잡고 협상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이 협상력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계속 이란 측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2주 동안 저게 글쎄요. 뭐 두세 척은 이미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저 2,000척 가까이가 저 좁은 원래도 비좁아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배들이 2주 안에 다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것 또한 불씨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 팀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자유로운 운행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예. 이것의 협상력을 가지고 계속 이 2주간의 협상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큰 핵 못지않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통행료라든지 완벽한 개방 이런 게 불씨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다음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동안 뭐 거의 이란 문명을 없애버리겠다는 호언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왜 휴전에 나섰나? 제 옆에는 또 한 분, 국내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조셉 대표가 나오셨는데 저는 처음 뵙습니다. 네, 좀 뵙겠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 언론들을 지금 여러
접하고 오셨을 텐데 왜 휴전에 나섰다고 보세요? 결국 지지율 때문입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 보면은 트럼프 원래 방송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청률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 지지율 그리고 또 기름값 보면서 움직이는 인물 맞아요.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사실 이 이란 전쟁 시작했을 때 본인도 이거 왜 시작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시작한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분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 이스라엘 같이 하자고 해서 들어간 건데, 그래 친구 하자고 해서 합시다 했는데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거 안 할 수 있죠?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이제 내가 손해 너무 많다.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싫다. 안 할래.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내부에서 보니까 이번 한 40일 가까운 전쟁 이걸로 한 45조 원이 들었다. 영국 언론은 전쟁 비용을 이렇게 추산하던데 이게 뭐 45조 원이 뭐 글쎄요. 얼마나 많은 돈인가? 그렇죠. 조셉 대표님, 네. 실제로 저 돈도 돈이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 마가 여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실제로 맞는 편도 있어 사실. 그 마가 주도 인물 몇 명 뽑자면은 터커 카를슨이라는 분도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벤 셔피로 있어요. 이 두 가지. 예. 근데 터커 카를슨은 이제 나와서 이란 전쟁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조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가 등 돌리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 반면으로 벤 셔피로 같은 친구들은 계속 지지하고 오히려 그 사람은 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계속 하자. 우리 이거 하고 싶다고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갈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갈리는데 결국은 뭐 여러 미국 내 여론과 본인들의 우군, 그러니까 본인들이 꽤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전쟁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궁지에 몰린 셈인 거잖아요. 그 미국 언론 얘기 들어오면.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 친구 얘기 들어보긴 하겠지만 트럼프는 결국에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돼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님, 우리가 이미 이겼다. 우리 잘했다. 좀 꼬시면서 이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너 잘했어 수고했어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 졌다 이거 잘못해서 이제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앞으로 조금 우리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했지 생각하면서 좀 끝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조셉 같아요. 대표님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뭐 마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도 약간 이제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있고 네. 아주 일부입니다만 이번 전쟁이 이렇게 휴전으로 끝나니까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뭘 이루고 뭘 얻었냐? 아주 일부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 미국 현지 언론 반응들은 어때요? 네, 탄핵 얘기 민주당은 사실 트럼프 1차 행정부 때 탄핵 2번이나 했었고, 예. 근데 탄핵 그 1차 행정부 때 2번 했는데도 효과 없었으니까 이번에 별로 탄핵 관련한 수초안 안 나왔어요. 이제 예. 수초안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탄핵해서 한국은 좀 다르지만 사실 미국에서 탄핵해도 의미가 없긴 해요. 어차피 상원에서 공화당은 그거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탄핵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앞으로는 트럼프가 계속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다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쉽지만.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2, 3주 뒤에 협상 국면에서 뭔가 제대로 된 조율이 없고 네. 타결이 없다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캐릭터와 본인 뜻대로 전쟁을 다시 한번 개전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트럼프 성격 보면 트럼프는 항상 얘기하는 거 한국이랑 한 것도 있는데 예. I got a de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딜 협상 마무리했다 잘했다 하는데 트럼프는 이게 여기서 본인이 내가 이번 협상 잘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거 하고 바로 넘어갈 거야. 우리가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베네수엘라 마두로 지났는데 촉출 그렇죠. 때요. 예. 트럼프 원하는 거 이제 가져왔으니까 까먹었어. 이제 베네수엘라 관심 1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란에서도 트럼프는 내가 받고 싶은 거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협상 잘했다고 찍어낼 수 있으면 끝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까 뭐 이란은 전략적인 승리라고 했지만 본인 트럼프 대통령 100% 승리다 이런 표현도 썼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휴전에 나섰나 말고 또 하나의 착점, 관전 이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중국은 왜 개입을 했나? 이건 아마 그 이란이 왜 휴전에 나섰나 이런 것도 이어질 텐데요. 이면석 팀장. 결국 중국이 보증을 했고 이걸 이란을 설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에서 어떤 입김을 이란에 불어넣었다고 보세요? 그 AP와 뉴욕타임즈 모두 이란이 최종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전달을 했는데요. 예. 그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고 이란산 원유의 80%가 지금 중국으로 간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란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무역 파트너로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가 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증국으로서 파키스탄 외에도 어떤 글로벌 파워인 중국을 개입시킴으로써 어떤 보증인으로서 세우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중국의 보증이 이란을 설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까 중재자, 뭐 중재국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조만간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그 나라 바로 파키스탄인데요. 구기현 교수님, 이게 이란과 파키스탄, 미국과 파키스탄,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파키스탄이 갑자기 전면에 등장한 거예요? 사실 이란과의 그 전통적인 중재국은 뭐 오만이나 카타르 등지였는데 예. 이번 전쟁 때 또 이란이 그쪽으로 이제 미사일을 쏘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중재국으로는 활용되지 못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미국 동맹국이지만 미군 기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과도 이제 동맹국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 미사일 공격을 이번에는 또 비껴나갔죠. 예.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굉장히 그 중재국으로서 좋은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란과 파키스탄의 어떤 종교적이나 혹은 여러 민족 간의 뭐 접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형제국이자 파키스탄이 시아파 인구의 세계 2위입니다. 아. 시아파 인구의 1위는 이란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아파의 어떤 동질성 이런 걸로도 이제 묶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협상이 잘 됐으면 진짜 중재국으로서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조만간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워낙 양쪽이 평행선을 그으면 뭐 중재국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게 뭐 2주 안에 극적 타결될 가능성은 적은 거 아닙니까?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생각을 하기를 미국과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이스라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휴전을 통한 어떤 종전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잠깐만요. 이면석 팀장.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휴전 이 협상 이렇게 협상 국면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건 이번 휴전과는 별개다.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은 공습을 이어간다면서요. 그 중재안 내용, 파키스탄이 발표한 중재안 내용에는 그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친이란 세력이죠.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도 중단하고 레바논 공습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합의에 이른 것처럼 말을 했지만 예. 오늘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탄도미사일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내용들을 알리고 있어서 사실은 당분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변수도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어떻게 풀리느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휴전에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는 100%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휴전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동의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여러 가지 다른 좀 정확하게 그렇게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식의 어떤 표현들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번 휴전 과정, 뭐 88분 딱 앞두고 뭐 전날까지만 해도 하르그 섬에 이제 군사 시설 치고 뭔가 이란의 주요 기간 산업, 발전소, 교량 다 타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다가 협상 국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뭐 여기서 세 분 같이 보실까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면석 팀장, 이게 물론 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직접 미국의 호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란이 배 한 척당 30억 원씩 통행료를 걷겠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하는 거를 시사했다. 이게 좀 파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오늘 트루소셜에서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 이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예. 먼저 공습을 시작한 입장에서 재건 비용의 문제를 이번 협상에서 화두에 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이 재건 비용을 호르무즈 통행료로 지불할 받을 수 있게끔 조정하고 있다는 게 이제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 두 나라의 협상안 중에는 이란이 나 휴전할래. 다만 재건 비용 미국이 다 돼.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호르무즈 통행료로 너네가 알아서 재건하면 통행료 받는 거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 재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 아닙니까? 그러게요.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예. 이 문제가 굉장히 또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 특히 한국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그 조셉 대표께서 계속 그 호르무즈 돈 얘기하니까 계속 조금씩 미소를 짓는 이유가 궁금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미국 현지 언론이나 뭐 이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분으로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시겠어요?
놀랍진 않고 사실 트럼프가 계속 베네수엘라 사건 보면 다 답이 나와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끝나면서 똑같이 발언했었거든요. 우리가 베네수엘라 오일을 다 받으면서 우리도 부를 갖게 될 거고 베네수엘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베네수엘라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때부터. 아하. 그래서 트럼프는 쇼맨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돈 많이 벌 거고 골든 에이지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과를 낸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국하고 협상, 뭐 무역 협상하는 데에는 트럼프 실제로 1차 행정부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실 해낸 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말만을 뿐이지 실천력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이거 좀 잘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과 돈이다. 실제로 저 조금 전에 제가 속보성으로 만나온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SNS에 앞으로 이제 협상 국면은 있는데 이란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뭐 한 50%를 부과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과의 협력하여 깊숙이 묻혀 있는 핵물질을 모두 발굴하고 제거할 거다. 뭐 이걸 전적으로 이란이 동의해 주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 핵 얘기 그리고 돈 얘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여러 협상 과정의 불씨일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세 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화두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2주 남았고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오늘 밤 지나면 1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협상이 결렬 시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이뤄진다 아니면 다시 한번 협상 기간이 길어질 건가? 구기현 교수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협상이 협상을 거듭할 거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돌아간다면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고 이란 호르무즈가 다시 이제 재봉쇄가 되고 미국이 재공격이 된다면 사실 걷잡을 수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 전에 해결을 하셔야죠. 근데 이면서 팀장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전망들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휴전이 연장을 거듭하면 미국은 45조 쓰고 뭔가 예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라는 이슈가 있고 물가 관리를 해야 되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데 예. 다만 워낙 변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지금 어떻게 지금 호전적으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셉 대표님 정리를 좀 해보면 실제로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2주간 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벤스 부통령과 이쪽에 뭐 좀 더 유연한 뭐 국회의장격의 이란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결렬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란이 또 호르무즈를 막아버려요. 그럼 또다시 미국이 재공습을 하고 이렇게 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도 않은 거잖아요. 가능성 트럼프라는 사람이면 가능성이 없을 때는 없어요. 항상 가능성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예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주보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예상을 좀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제발 이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 트럼프는 마음만 바뀌면 사실 원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주변 그 고문이나 주변 예. 계시는 분들이 야 이건 아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피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라도 뭐 먼저 동맹국한테 알려주자 할 텐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 아니고 예. 트럼프 마음만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지지하면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하기 거의 불가능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세 분, 뭐 조셉 대표에게는 이제 미국 현지 언론, 그리고 카이로 특파원 지낸 임 팀장에게는 이제 중동 현지 분위기와 중동 전문가 구기현 교수께는 지금 앞으로 전망과 협상 얘기를 좀 해봤는데 휴전인 것 같은데 그냥 잠깐 멈춰선 느낌이지 실제로 전쟁이 종전까지 가는 중간 단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세 분과 함께 입체적으로 저희 사실상 특집으로 88분 전에 협상이 된 휴전 얘기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